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데이 10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었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That'll be $15.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That'll be $15. That'll be $15. 네, 이제 마트에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 살 때 가격에 대해 말하고 듣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데이 11, 화장품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화장품 가게에서 인기 수분크림을 추천받았는데 제 피부가 예민해서인지 사용한 지 며칠 안 돼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피부과까지 다녀오고 다음부터는 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꼭 사고 싶은데 민감성 피부에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맞아요. 화장품이나 로션 살 때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으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세일까지 한다니까 혹해서 확 샀다가 피부에 안 맞아서 고생 좀 했어요. 결국 그 크림은 이제 막 바디크림이나 아니면 풋크림 네, 얼굴에는 차마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다가 많이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니, 사연에서처럼 점원분한테 민감성 피부에 괜찮은지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네, 일단 피부 타입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제품 제 피부 타입에 맞을까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Is it okay for? 패턴을 사용하면 돼요. 이게 뭐뭐에 써도 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처럼 민감성 피부에 써도 되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for 뒤에 민감성 피부를 뜻하는 sensitive skin을 붙여서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뭔가 표현도 쉬운데요. Is it okay for?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거든요. 이때도 방금 배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아까는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민감성 피부에 괜찮나요? 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sensitive skin 자리에 지성 피부를 뜻하는 oily skin을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oily는 기름진, 기름기가 있는 이란 뜻이라서 oily skin은 지성 피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성 피부에 괜찮나요? 라고 점원분한테 물어야 되니까 Is it okay for oily skin? Yeah, that's righ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Yes.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건성이라서 Is it okay for dry ski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건성. 드라이 스킨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진이 피부 타입뿐 아니라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많잖아요. 저도 여드름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이럴 때 본인한테 맞는 제품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면 My skin is acne prone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어가 약간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드름은 acne라는 뜻이고 prone은 뭐뭐 하기 쉬운 이라는 뜻이라서 acne prone을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여드름이 나기 쉬운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My skin is acne prone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점원이 더 순하고 덜 기름진 제품으로 추천을 해주겠죠. My skin is acne prone. 유용한 표현이네요. 오늘 화장품 표현 배우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스킨이 요즘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스킨은 영어로 그대로 스킨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잘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 그대로 사용하면 점원이 알아듣지 못하는 화장품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스킨도 하나고요. 아, 아니었네요. 스킨이. 스킨은 그대로 skin이 아니라 toner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에센스 같은 경우는 serum이라고 불러요. 오, 스킨 대신 토너? 에센스가 아니라 세럼. 이것도 함께 기억하고 갈게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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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이제 확실하게 물어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 11 화장품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5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1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화장품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Is it okay for sensitive skin? 네, 이제 화장품 살 때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사는 거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데이 12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기분 전환 겸 주말에 미용실 가서 파마하려고 해요. 파마는 영어로도 파마인가요? 미용실에서 파마해주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지 알고 싶어요. 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에서는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무슨 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왠지 파마가 아니라 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직원분한테 그대로 파마라고 하면 어리둥절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마는 콩글리시고 아까 세라가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 파마는 perm. 오, 근데 펌은 아니고 굴려서 perm. 네. 알 발음을 조금 더 살려서 말을 해야겠네요. 네. 진이,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네, 같이 얘기해봐요. perm. 네, 좋아요. 아, 그래도 여전히 알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하면 충분히 괜찮아요. 네. R을 살려서 perm. 그래서 파마를 하다는 get a perm. 그래서 파마 해주세요는 I want to get a perm.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오, I want to get a perm. 이제 파마는 아니. 펌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파마라고 할 뻔했어요. 파마. 네, 펌. perm.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펌 말고도 염색도 많이 하잖아요. 염색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알려주세요. 그럼요. 뭐 아까 파마하고 싶어요라는 표현 기억하죠? 당연하죠. 방금 했는데. I want to get a perm. 네, 저희가 아까 배운 그 표현 사용해서 I want to get a perm 대신에 dye my hair 색상. I want to dye my hair 색상, 원하는 색상. 그래서 만약에 뭐 갈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는 I want to dye my hair brown 이라고 하면 되겠죠? dye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 염색하다. 그러면 아까 배운 패턴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I want to를 사용하니까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애쉬 그레이 색이 정말 예쁘던데. 세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I want to dye my hair ash gray.
네.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쉬 그레이로 염색 바로 가능합니다. 역시 활용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약을 할 때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 그래도 뭐 머리 하고 싶은 요일이나 시간이 있을 텐데 미리 예약할 때 그때 시간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Do you have an opening on 원하는 요일 시간? opening은 여기서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예약하고 싶다 하면 토요일에 비어있는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an opening on Saturday?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프닝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오픈 생각하는 열린 이런 게 아니라 공석, 비어있는 시간 네네네네.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Saturday 하면 토요일에 비어있는 시간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Do you have an opening on Saturday? 토요일에 비어있는 시간 있나요? 네. 이 표현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 want to get a 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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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2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방송 들으면서 이것도 궁금해요 하는 표현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5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2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I want to get a perm. 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get a perm. I want to get a perm. I want to get a perm. 네, 이제 미용실에서 펌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웠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3, 세탁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다음 주에 면접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장을 드라이클리닝 맡겨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점원분에게 언제 가지러 오면 될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럴 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저도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친척 결혼식 앞두고 급하게 원피스를 드라이클리닝 맡긴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 점원분한테 언제 받으러 갈 수 있냐고 묻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진이 알려주세요. 네, 세라. 이럴 때는 When can I pick it up? 이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도 픽업하러 간다 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네. 같은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ck up 이라는 영어 표현도 우리가 아는 그대로 누군가를 또는 어떤 물건을 데리러 가다, 받으러 가다는 의미거든요. 픽업이 이거는 말 그대로 약간 콩글리시가 아니었네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pick up 사이에 물건을 넣으면 pick 물건 up이 되는데 이 물건 언제 가지러 오면 돼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When can I pick it u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언제 그 물건을 가지러 오면 돼요? When can I pick it up? 이게 맞나요? Yes. 우리 흔히 아는 픽업이랑 표현이 똑같아서 기억하기 진짜 쉽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탁소에 정장이나 외투류를 정말 많이 맡기잖아요. 딱 그쵸. 받고 싶은 날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면 되나요? 이럴 때는 can you 패턴을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그래서 can you 패턴을 사용하고 뒤에 get it done 그것을 끝내다를 붙여서 can you get it done 그것을 끝내주실 수 있나요? 해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고 뒤에 토요일까지 by Saturday를 붙여서
Can you get it done by Saturday?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역시 한번 시킬 것 같았어요. Can you get it done by Saturday? Can you get it done by Saturday? 그러면 금요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 Can you get it done by Friday? 네. 맞나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뭐 세탁한 물건을 받으러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pickup이라는 표현 배웠었죠. 네, 한국어랑 그 뉘앙스가 똑같아서 진짜 쉬운 표현. 가지러 가다 이런 의미였죠? 네, 그 표현을 또 활용해서 저 왔어요. I'm here. 무엇을 하러? 세탁물을 찾으러. 그래서 I'm here to pick up my dry cleaning. 드라이 클리닝, 맡긴 세탁물 찾으러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I'm here. 나 왔어요. 그 다음에 to pick up my dry cleaning. 나누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세탁소에서 물건 맡기거나 받으러 갈 때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When can I pi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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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Day 13 세탁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6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3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 관련해서 말하는 걸 배워봤었는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When can I pick it up?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en can I pick it up? When can I pick it up? When can I pick it up? 네, 이제 세탁소 갔을 때 드라이 클리닝 관련해서 말할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4 우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해외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 가족들에게 제 짐을 보내려고 해요.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고 싶어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네, 이번에는 해외에 사는 학생분의 사연이네요.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진이, 우체국에서 한국으로 짐 붙이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여기서 깜짝 퀴즈. 네. 저희 저번 시간에 파마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썼던 패턴 기억나죠, 세라? 네, 기억나요. 절대 네, 기억하고 있어요. I want to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파마는 파마가 아니라 펌이었으니까 I want to get a perm? Yes, I want to get a perm. 네. 여전히 알 발음이 좀 힘들지만 이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세라. 저희 이번에도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서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서 package는 택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다 라는 의미의 send를 사용해서 이 택배를 보내다는 send this package가 돼요. 어디로? To Korea.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나는 이 택배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저번에 배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Yes, great.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체국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한국에서는 우체국에 자율 포장대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네. 뭐, 테이프도 있고, 볼펜도 있고, 뭐, 가위도 있고, 다 배치돼 있으니까, 뭐, 박스 포장도 가능하고, 맞아요. 뭐, 물건만 딱 들고 가면, 뭐, 아주 편리하죠? 근데 미국 우체국은 무료로 볼펜이나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한국이랑 많이 사정이 좀 다르네요. 그럼 테이프나 볼펜 이런 것도 다 따로 사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뭐 미국 우체국에서는 소포용 포장지는 물론 박스, 봉투, 테이프 필요하면 사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포장 박스 자체도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갔으면 의도치 않게 소비할 것 같네요. 돈 아깝죠. 네, 맞아요. 생각도 못하고 가서 지출하게 되니까 미국 우체국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이, 근데 깜빡하고 못 챙겨갈 때도 있잖아요. 알면서도 못 챙겨갈 때 그때 택배 박스나 포장 테이프를 사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박스를 사고 싶으면 Can I buy 패턴을 사용해서 Can I buy a box라고 물으면 돼요. 그래서 buy 뒤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붙이기만 하면 끝. 그래서 아까 뭐 포장 테이프도 물어봤는데 포장 테이프는 packing tape. 그래서 Can I buy packing tape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Can I buy packing tape? 그러면 컵이나 부서지기 쉬운 물건 등을 택배로 보낼 때는 저희가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뽁뽁이? 알죠. 네, 손으로 많이 누르는. 스트레스 받으면 누르는? 네, 맞아요. 그 뽁뽁이로 보통 감싸잖아요. 뽁뽁이가 필요할 때는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이것도 약간 이미지를 연상하면 되게 쉬운데 뽁뽁이는 뭐 동글동글하고 버블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bubble wrap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배운 표현 Can I buy? 뒤에 사고 싶은 물건 bubble wrap. Can I buy bubble wrap? 저 뽁뽁이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뽁뽁이 뭔가 이미지 연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bubble wrap. 네. Can I buy a bubble wrap? Y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뽁뽁이나 테이프 등 꿀팁 꼭 기억해서 써먹어야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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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4 우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추가로 궁금했던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6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4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어떤 표현이었죠?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I want to send this package to Korea. 네, 이제 우체국에서 짐 보낼 때도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5,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최근에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새로운 회사 근처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계좌를 개설하다는 영어로 make an account인가요? 알려주세요. 네, 사연처럼 make an account면 계좌를 만들다라는 거니까 한국어로는 의미가 맞잖아요. 영어로는 언뜻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계좌는 account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뭐 한국어로 계좌를 만들다라고는 잘 안 하는 것처럼 네. 영어로도 make an account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open an account. make an account는 사용하지 않고 아하. open an account를 많이 사용해요. 오픈을 사용하면 되는군요. 한국말로 개설하다라는 게 해석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뭐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는 아까 배운 open an account 이걸 바로 활용해서 I like라는 패턴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I like. 이거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표현 같은데요. 오, 세라. 맞아요. 그러면 I like to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I'd like to make reservation을 저번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I'd like to return this jacket 있었던 것까지 하면 I'd like to open an account? 맞아요? 동댕. 이번에도 역시나 I'd like to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아까 배운 표현 open an account. I'd like to open an account. 저 계좌 개설하고 싶어요. 세라 정답이에요. 역시 나날이 느는 것 같아요. I'd like to open an account.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이 표현이 되네요. 저번에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잘해요.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배웠던 표현 나오면 괜히 반갑기도 하고요. I'd like to open an account. 이번에도 자주 반복해서 입에 좀 붙여봐야겠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계좌 개설 말고도 여행 가기 전에는 환전하러도 저희가 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싶을 때 달러로 환전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알려주세요. 표현 살펴보기 전에 주의할 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달러 중에서 미국 달러가 가장 흔하긴 하지만 뭐 다른 나라 화폐 중에서도 달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주 달러도 있고 캐나다 달러도 있고 그래서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달러 하면 당연히 미국 달러?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전할 때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이제 알려드릴게요. 환전하다는 영어로 exchange. exchange는 보통 교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환전할 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교환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exchange. 원화를 미국 달러로 교환한다.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 뭐 계좌 개설하고 싶어요 얘기할 때 썼던 패턴 다시 불러올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네. I'd like to open an account.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이 패턴. 맞죠? 네, 세라 잘하는데요. 네,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이거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싶어요.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exchange 교환하다. 이거 this for US dollars 미국 달러로. 그래서 이제 쭉 붙여서 얘기하면 I'd like to exchange this for US dollars.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I'd like to exchange this for US dollars. Yeah.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환전하는 것도 문제 없겠어요. 이미 배웠던 패턴을 여러 번 활용을 하게 되니까 더 쉬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d like to open a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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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5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70페이지,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Day 15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계좌 관련한 표현 배워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죠? I'd like to open an account.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d like to open an account. I'd like to open an account. 네, 이렇게 은행 가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6 AS 센터에서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3년 쓰던 휴대폰을 드디어 신제품으로 바꿨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산지 일주일 만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와장창 다 깨졌어요. AS를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알려주세요. 네, 사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새 핸드폰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픈데요, 가슴이. 진짜 끔찍해요. 네, 맞아요. 휴대폰 액정 깨진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세라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휴대폰을 좀 애지중지 안고 다니는 편이어서, 남들보다 좀 그런 경험이 적은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몇 달 전인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사과폰을 샀는데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산책하다가 휴대폰을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뜨리는 걸 같이 봤어요. 마음 아파. 와, 진짜 이걸 샀다고 자랑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이걸 같이 떨어뜨린 거 보니까 한동안 진짜 말을 못했어요. 물론 이게 보험 처리해서 잘 했겠지만 진짜 산지 별로 안 됐을 때여서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아이고. 진이 근데 이렇게 사연에서처럼 액정이 깨졌을 때 점원분한테 휴대폰 액정 깨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면 쉬울 것 같은데요. 액정은 영어로 screen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액정 하면 phone screen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깜짝 퀴즈. 네? 깨졌다는 영어로 뭘까요? 깨졌다.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break? 네, 깨지다는 영어로 break가 맞는데 네. 액정에는 break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나요? 뭔가요, 그러면? 저희가 깨진 창문은 보통 broken window이라고 하는데 액정은 창문처럼 이렇게 와장창 깨지는 느낌보다는 금이 갔다는 표현? cracked. 를 써야 더 자연스러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금이 많이 가는 느낌이니까 액정이 깨졌을 때는 금이 갔다. 이 표현에 cracked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할게요. 네, 그래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는 영어로 I cracked my phone screen. 액정이 깨졌을 때는 I cracked my phone screen. Yes.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Great. 네, 그리고 혹시 보증 기간 중이면 AS 센터에서 좀 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증기간인 거를 거기서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때는 Is it still? 이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여전히 뭐뭐인가요? 라고 물으면 간단해요. 보증기간 중인 under warranty인데요. 아직 보증기간 중인가요? 는 Is it still under warranty? 라고 물으면 됩니다. AS 센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보증기간 중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이, 근데 AS 센터 하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AS 센터라고 하나요? 애프터 서비스 센터?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아니었어요. AS 센터는 사실 콩글리시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Customer Center, 네. Customer Service Center 아니면 Customer Center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커스터머 센터,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 이것도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 cracked my phone screen. I cracked my phone screen. I cracked my phone screen. I cracked my phone screen.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6 AS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7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신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Day 16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AS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표현 배웠죠? I cracked my phone screen.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cracked my phone screen. I cracked my phone screen. 이 표현 사용해서 저희가 혹시나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AS 센터에서 정확하게 잘 표현해서 문제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7 부동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미국에서 일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아직 얼떨떨하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네요. 일단 회사 근처 시내 쪽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원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룸은 영어로 그대로 원룸?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네, 원룸을 원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영어로도 그대로 원룸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도 방 한 개짜리 집을 원룸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딱 맞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뭔가요? 바로 스튜디오. 스튜디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사진 찍는 곳, 포토샵? 아니, 포토존 약간 이런 거 많이 떠오르곤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사연에서처럼 방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룸을 의미해요. 주방, 침실 이렇게 구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방 한 개짜리 집, 즉 원룸. 원룸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리고 뭐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I'm looking for a studio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연에서처럼 뭐 시내 쪽으로 집을 구한다면 뒤에 downtown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스튜디오라는 게 원룸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사연처럼 한다면 좀 다운타운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방을 볼 때 보통 조건을 먼저 이제 말하고 조건이 마음에 들면 직접 보고 싶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매물을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저번에 배운 표현 뭐뭐 해도 돼요? Can I 패턴을 사용하면 됩니다. Can I 패턴 어떻게 사용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 원룸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의 Can I look at 뭐뭐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뒤에 어떤 거를 some studios 그래서 같이 붙이면 Can I look at some studios?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this week Can I look at some studios this week?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룸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뭐 집을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집을 좀 둘러보고 싶을 때도 이 표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때는 some studios 대신 some houses. 그래서 Can I look at some houses this week? 이번 주에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돼요. studios 자리에 houses만 넣으면 딱 되겠네요. 간단해서 정말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원룸을 뭐 월세로 렌트하는 것이라면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아파트 조건을 찾아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매물 있냐고 물어보거나 투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점도 우리나라랑 꽤 다른 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동산 먼저 보거나 하는데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과 직접 거래한다는 게 아무래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세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집을 아예 사거나 아니, 월세로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특히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사람도 많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 지인도 너무 비싸가지고 혼자 못 산다고 그래서 다른 룸메이트랑 같이 구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야 라고. 워낙 비싸니까? 그니까요. 이런 것도 좀 그냥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도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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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7 부동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7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7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부동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I'm looking for a studio downtown. 이 표현만 있으면 부동산에서 집 구할 때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8,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클라이언트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약속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딱 퇴근 시간에 걸려서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속은 진짜 타고 택시기사님한테 더 빠른 길로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영어로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정말 한숨이 바로 나오는데요. 너무 공감이 돼요. 네, 맞아요. 시간 여유 있을 때는 보통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급할 때는 택시를 바로 생각하고 그렇게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택시를 탔는데 오히려 길이 막혀서 끔찍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졸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다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 사연인데요. 오늘 의뢰처럼 택시기사님한테 더 빠른 길로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우선 지금 급한 상황이다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I'm in a hurry. 저 진짜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라는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여기서 I'm in a hurry. hurry는 빨리라는 의미인데요. 급할 때 저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I'm in a hurry를 사용하면 됩니다. hurry? 혹시 저희가 hurry up 이렇게 말 때 그 표현 할 때 hurry가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 서둘러 라는 의미의 hurry up 이랑 같은 단어 맞아요. 이 단어 같이 이용한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주세요.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라고 얘기하면 돼요. 조금만 이 표현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뭔가 훅 지나간 것 같았는데. 네. 여기서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에서 route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quick이라는 단어는 친숙하시죠? 네, 빠른?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가장 빠른, 제일 빠른, the quickest. 그래서 합쳐서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제일 빠른 길로 가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That's right. 이 표현을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이렇게 얘기하면 택시기사님께서 상황을, 이 사람 바쁘구나. 네. 하고 아시고 가장 빠른 길로 가주실 것 같아요. 진이, 그리고 택시 탔을 때 보통은 저희가 어디로 가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먼저 도착지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은데요. 기사님께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청에 갈 일이 있다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이럴 때는 Could you take me to 장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시청은 영어로 City Hall. City Hall. City Hall이니까 Could you take me to City Hall? 이라고 얘기하면 완성. 그러면 제가 오늘은 강남역에 갈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역에 가주세요라고 택시기사님한테 말씀드린다면 Could you take me to 강남 스테이션? Sure. 역시. 네. 세라. 그리고 미국 택시에 대한 팁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식당,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은 다 팁을 받거든요. 네. 근데 택시도 역시나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택시 탈 때도 팁을 꼭 내야 해요. 택시에도 팁을 낸다는 생각을 좀 못 해봤는데, 그거 이제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모르면 괜히 택시기사님이랑 저랑 묘한 눈치 싸움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택시는 아니지만 여행 갔을 때 팁 내야 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점원분은 계속 저기서 이제 멀찍이서 쭈뼛쭈뼛 하시고 저도 뭐지? 뭐가 문제지? 팁을 기다리고 계신 그니까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고 이제 챙겨드렸는데 택시기사님하고도 이런 민망한 상황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배운 표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8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8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8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 어떤 거였죠?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I'm in a hurry. Please take the quickest route.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택시에서도 저희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19,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정말 쉽잖아요. 네, 저도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정말 잔병치레도 잘 없는 전데 이번에는 열이 무려 38도 넘게 오르더라고요. 저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영어로 열이 나요 이 표현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진이, 세라, 알려주세요.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정신도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면 더 당황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에 저도 여행 갔을 때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네, 정말 당황했어요. 갑자기 얘가 쓰러지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막 바디랭귀지로만 했는데도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좀 처치를 해주시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행이다. 네, 근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에서처럼 열이 났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네, 일단 뭐 병원에서 증상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I have 증상이라고 하면 돼요. 뭐뭐가 있어요라는 뜻의 패턴 I have 이 패턴 뒤에 a headache, 두통처럼 증상을 넣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열이 나요 이 표현도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열은 fever이기 때문에 아까 배운 패턴 I have 뒤에 a fever를 붙여서 I have a fever 이라고 얘기하면 열이 나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열 났을 때 보통 감기 걸릴 때가 많이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도 이 표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감기는 cold인데 I have a cold 이라고 말하면 돼요.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할 때 I have 증상이라는 패턴을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진이, 그리고 몸살 감기 걸렸을 때 약간 뭔가 이렇게 미식거리거나 속이 좀 울렁거려서 속을 좀 개워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이때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nauseous를 사용하면 돼요. nauseous가 메스꺼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 상태를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I feel을 붙여서 I feel nauseous 그러면 속이 메스꺼워요 라는 표현이 돼요. 표현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이나 감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랄까 허리라든지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도 유용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네. 아프다라는 의미의 단어 hurt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허리가 아프다. 네. 그러면 my back hurts. 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뭔가 너무 짧아서 다시 듣고 싶어요. 너무 푹 지나갔죠? 네. My back hurts. 정말 짧고 간단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 싶으면 my legs hurts 이렇게 하면 될까요? That's right. 바로 적용하네요. 네, 세라. 요즘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따로 예약 없이 뭐 열이 나거나 아프면 그냥 바로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 병원은 꼭 예약하고 가야 해요. 예약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모르고 있을 때는 예약 못했을 경우는 병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약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을 walk-in이라고 하는데 walk-in을 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와, 이거 갑자기 끔찍한 느낌, 끔찍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순간. 아니, 근데 뭐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때는 urgent care를 이용하곤 하는데 뭐 응급실 갈 정도로 막 엄청나게 다친 정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미국 갔을 때 보통은 아프면 예약을 해야 되는 게 먼저고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정말 아플 때 뭐 그럴 때는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나중에 여행이라든지 갔을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네, 오늘은 이렇게 Day 19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88페이지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19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I have a fever.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Day 20,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약국에서 산 약을 먹고 버스에 탔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려서 마지막 정거장까지 의도치 않게 여행하고 왔어요. 먹으면 졸린 약인지 이제 꼭 물어보고 먹으려고요. 졸음이 오는 약인지 물을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졸린 약을 먹고 마지막 정거장까지 간 생생한 사연이네요. 네, 저는 약을 먹지 않아도 마지막 정거장까지 종종 가곤 하지만 네, 이런 저도 이렇게 사연처럼 특히 항생제나 비염약 같은 거 좀 먹으면 특히 졸리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약을 먹기 전에 이제 졸린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네, 약국에서 졸린 약인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바로 Will it make me sleepy? 인데요. 뜻은 이 약을 먹으면 졸린 약인가요? 라고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이것이 저를 졸리게 sleepy 하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이 돼요. 슬리피가 이제 졸리운이라는 뜻인 거죠? 네. 졸린 약인가요? 이렇게 그대로 묻는 표현이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라. 그래서 졸린 약인지 알고 싶으면 약사님께 Will it make me sleepy? 라고 먼저 확인하면 좋겠어요. Will it make me sleepy? Yes. 그리고 진이 어떤 약을 먹으면 이게 잠이 오는 거랑 좀 다르게 속이 쓰리거나 그런 좀 부작용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잠이 안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는데 맞아요. 저는 항생제 먹을 때마다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저도요. 항생제 중에서도 특히 좀 어지러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이 이렇게 약 먹기 전에 미리 이 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사님한테 부작용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표현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세라. 이때 이 약의 부작용이 뭔가요? 라고 묻는 표현으로 What are some side effects? 라고 물으면 돼요. 여기서 side effects는 부작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side effects. side effects. 아니면 이 약 부작용 있나요? Are there any side effects?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Are they? 한 번만 표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자, 이 약의 부작용이 뭔가요? What are some side effects가 있고, 그리고 이 약 부작용이 있나요? Are there any side effects? What are some side effects? 아니면 Are there any side effects? Yeah, great. 천천히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네, 이 표현들 활용하면 약 부작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진이, 그리고 미열이 있거나 근육통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손이 이렇게 살짝 베어가지고 반창고 필요할 때 약국 저희가 좀 자주 가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약이나 의료용품 찾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세라. 저희 원룸 찾을 때 배웠던 패턴 기억나요? 그 원룸을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기억해볼게요. 기억을 소환해봅시다. 네, 찾다였으니까 I'm looking for a studio? 네, 맞아요. 맞아요? 세라, 복습했어요? 당연히 집에서 한 번씩은 또 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맞아요. 여기 I'm looking for 뭐뭐를 찾고 있어요. 패턴 뒤에 찾고 있는 약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진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I'm looking for some painkillers. 그 진통제가 painkillers이거든요. 그러면 반창고는 영어로 뭐죠? bandages. 반창고가 bandages니까 Yes. I'm looking for some bandages. 이렇게 하면 되나요? Yes, I'm looking for some bandages 하면 반창고를 이렇게 착 주겠죠? 네,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해서 반창고라든지 필요한 약, 부작용 이런 거를 설명을 해서 필요한 약을 좀 알맞게 사야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Will it make me sl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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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Day 20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표현들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92페이지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